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준호입니다. 자, 7월 학평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6월보다 좀 어려웠어요. 6월보다 좀 어려웠는데 아마 재수생분들이 안 껴서 컷은 45점 정도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또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9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그래서 일단은 뭐 시험 문제가요.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공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 경제재해냐 희소성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는 소금이 희귀하였다고 합니다. 희귀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정부가 소금 판매 독점하였다고 그랬고요. 오늘날 지역에서는 소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렴해졌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렴해졌다는 소리가 뭐가 될 것이냐면 일단 요 놈은 우리가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니은 지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소성의 여부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오늘날 세모 지역에서는 소금이 귀한 물품이다. 뭐 얘랑 비슷하죠. 귀한 물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과 디귿의 경우가 희귀성이 높다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 소금은 경제제이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역과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죠. 그렇죠.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경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소금의 절대적인 양이 적다 그랬는데 절대적인 양은 희귀성이죠. 여기서 희귀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는 많이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니은번은 맞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과 달리 기역에 소금 희소성 없다라 그랬는데요. 보시면 디귿은요 오늘날 세모 지역이죠.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귀성도 있고요. 그래서 디귿과 달리 기역에 희소성 없다는 말 틀렸습니다. 디귿과 기역 모두 희소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희소성의 경점을 발생하는 맞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희귀성과 희소성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희귀성이랑 비교해가지고 절대적인 양도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자, 2번은요. 자, 얘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갑과 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소득이요. 갑이 을에 1.5배라고 했으니까 그냥 써보세요. 얘가 15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의 경우는 소득이 총 150이고 을은 100이다라고 본다면 을은요. 여기 써있는 숫자 자체가 비중이자 그 절대적인 값이 될 겁니다. 100이 곱하기 하시면은요. 퍼센트를.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50의 60%니까 90이 나올 거고요. 150의 20%니까 30 나올 거고요. 150의 10%가 15가 나올 거고요. 106%가 9가 나올 거고요. 얘는 6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숫자가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갑의 절대적인 소득의 양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가 되죠? 바로 경상소득이 됩니다. 경상소득의 특징은 뭐냐면 근로소득부터 이전소득까지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은요. 경상소득을 더해보시면 90, 30, 15, 9가 될 것이겠고요. 을의 경우는 50, 30,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의 경우가 더 많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상여금이 포함된 소득이라고 했는데 상여금은요. 헷갈리면 안 돼요.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죠? 상여금은 근로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 포함된 항목은 갑이 1.5배라고 했는데 보시면 갑은요 90이고요. 을은 5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1.8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자 임대료가 포함된 항목의 소득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재산소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재산소득이 돼요. 네, 이건 뭐 암기 문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의 경우는 30이고요. 을의 경우는 30이니까 같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라 맞으면 될 것 같고요. 4번은요. 퇴직금이 포함된 소득의 비중이라고 했는데 이 퇴직금은요. 이전소득이 아닙니다. 비경상소득이에요. 여러분 퇴직을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경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항목의 소득의 비중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4고 5가 되겠죠. 그렇죠. 비중이에요. 비중. 그 절대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4고요. 을은 5가 되니까 을이 작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을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사업 경영원 소득이라는데 이거 사업소득이 되고요. 생산활동 참여자가 무상으로 얻는 소득, 이전소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같다라고 했는데 갑의 사업소득의 경우는 보시면 15가 나오고요. 을의 사업소득의 경우는 얼마가 나오니? 얘니까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소득이죠. 이전소득의 경우는 10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낼 실제 의도가 뭐냐면
얘가 10이고 11이고 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적인 액수를 보시면 되니까요. 얘가 15고 10이라고 봐가지고 무상으로 넘쳐도 같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소득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논리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와 순편익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X랑 Y랑 Z를 구분해 보시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XJ 편익이 나오고요. 가격이 나오고요. 이익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일단 편익의 경우는 XJ의 경우는 10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800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YJ의 경우는 1500원이 나오고요. 14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을의 경우는 Z의 경우는 편익 500원이고요. 가격은 기억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합리적으로 Z 선택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200이고요. 100이고요. 500- 기억이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1등이 누구라고요? ZJ라고요. 그래서 ZJ가 1등이니까 얘가 1등이 됩니다. 숫자가 제일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별할 수 있는 게 20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200이라는 숫자보다 500- 기억이라는 숫자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00- 기억이라는 숫자가 200보다 커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00이 기억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300보다 작다는 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ZJ의 암묵적 비용은 100원이라고 했는데 ZJ의 경우는요, 암묵적 비용은요, 포기한 대안들 중 회계학적 이익이 제일 큰 놈이 되겠죠. ZJ를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X랑 Y를 포기했을 건데 X랑 Y를 포기한 것 중에서 큰 놈이 누구죠? 2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다가 될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기회비용은 X와 Z, Y가 같다 그랬는데 틀렸죠? 보자마자 바로 틀린 거 보이겠죠? 왜냐면 일단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 플러스 암묵인데요. 명시가 800이고 1400이 나오거든요. 근데 암묵적 비용이 얼마가 나오죠? 500만원씩 기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J랑 YJ의 암묵적 비용은 동일하죠. 500만원씩 기억으로. 근데 800과 1400으로 명시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얘랑 얘도 하고 얘랑 얘도 하는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4번 순편익은 XJ가 YJ보다 100원 적다라 그랬는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순편익이라 그랬는데요. 순편익은 암묵적 비용을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친다면 자, 좀 지울게요. 자, 암묵적 비용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ZJ의 경우는 500만원씩 기억이죠. 얘가 1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로 들어갑니다. 200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순편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 200에서 요 놈을 뺀 값이 되거든요. 여기서 요 놈 뺀 값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숫자를 뺐죠. 그렇죠? 근데 XJ가 200에서 요 놈 뺐고요. YJ는 요 놈을 제곱 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숫자를 뺐는데 XJ가 100원 더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J가 YJ보다 100원 작다가 아니라 많다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500- 기억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빠지니까요. 200과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100만큼 크니까 XJ가 100원보다 더 많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5번도 제가 말씀드린 논리만 이해해 주시면 되죠. YJ와 달리 XJ 순편익 음액값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을 제외하고 모든 순편익은 제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ZJ의 경우만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J랑 YJ의 경우는 순편익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J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둘 다 음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 논리만 잘 이해하시면 세 가지 논리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얘는요. A에서 뭐 B에서가 나오는데 A랑 B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맞았잖아요. 그쵸? 경제 주체들의 경쟁이 보장된다 했으니까 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B는 자동적으로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럼 끝났죠? 일단은 3번에서 우리가 계획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맞았다가 될 것이니까 얘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가에는 A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잡으면 강조가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다 예를 썼잖아요. 그쵸? 근데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는 정답으로 아니오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배운 범위를 강조하는 게 A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틀렸으니까 아니오가 들어가야 맞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랬으니까 정답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한다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가 맞겠죠. 왜냐면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정부와의 계획학 명령에 따라 자원 배분을 한다 맞죠? 계획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경제적 유의는요 시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요,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제 시장을 나타낸다.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나왔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D1, D2 중에서 누가 사회적이고 누가 사적인지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한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낮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면 얘가 사회가 될 것이고요. 얘는 사적이 될 거예요. 시장이라고 쓸게요. 1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최저수준의 가격은 100만 원이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사회적 최저수준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맞죠? 이게 사회 똑같네요. 그러면 X제는 50개 과다 소비된다 그랬는데 100개가 사회적 최적인데 150개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50개만큼 과다 소비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장 거래량이 100개일 때라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 거래량이 100개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 100개가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D1이 시장이 될 겁니다. 사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X제 한 개 소비에 대해 보조금 50만 원 지급한다라고 친다면 일단 시장에서 사회를 올려줘야 되니까 보조금 지금 맞거든요. 근데 보조금 지금 맞긴 한데 50만 원이 맞나요? 틀렸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냐가 묻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50만 원을 지급하면 사회적인 걸 달성된다 그랬는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보다 큰 액수, 요만큼 더 커야 되겠죠. 요만큼 더 큰 액수를 지급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최저권이 달성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50만 원 때문에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맞아요. 4번 D1이 사적 편의만 반영된 수요 곡선이라면 시장이라고 친다면 외부 불경제 형 발생한 경우라 그랬는데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되겠죠. 더 크니까 우리가 얘는 외부 불경제 아니라 외부 경제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D2가 사회적 편익 반영된 수요 곡선이라고 친다면 사회라고 친다면 정부가 X제 한 개 소비에 대해 세금 50만 원을 부과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50만 원보다 큰 액수를 부과해야지만 지급해야지만 달성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이유가 50만 원 틀렸고요. 세금도 틀렸어요. 보조금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6번은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일단 알 수 있는 건 얘가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물 부족 상태, 자원의 고갈이 나오죠. 근데 누구나 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물 부족 상태에 사용이 되다니까 경합성은 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공유 자원의 사례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요. 고강도 주택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시장이 규제를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정부 실패가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정부 실패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가의 역선택 문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역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뭐가 되겠죠? 바로 공유 자원의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경합성과 비준해서 이게 맞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나는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 실패 사례가 아니라요. 정부 실패 사례입니다. 무임승차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나는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근거 사용할 수 없죠. 정부 실패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가와 달리 나는요. 자원이 비효율적 변동 사례라고 했는데 가와 나 모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현재 X의 수요가 증가했더니 균형점이 2에서 A로 바뀌었대요. 2에서 A로. 자, 수요가 증가했더니 A로 바뀌었다 소리가 되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일단 수요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얘가 공급 있게 그려져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급이 이렇게 바짝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이게 A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을 읽자마자 요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은요, X 생산기술 발전은 시점을 이동한 유인하라 했는데, 보시면 X제 생산기술 발전 공급 증가거든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B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C점이 아니라 B점이 될 것이겠고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B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X제가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를 가져오죠. 그러면 수요 증가니까 A점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 양의 방향이죠. 대체제는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 상승이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니까 C점이 아니라 A점이 될 것이고요. 4번, 공급이 증가하면 B점 이동할 수 있다 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서 1로 이동하죠. 1로 갈 겁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은요, X제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C점이 이동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로 갈 겁니다. B점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다가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수요 감소 여기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이 요쯤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C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만 감소했다라고 친다면 C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공급도 증가했다고 말했으니까 요 놈은 틀렸다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하나씩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다 풀었을 거라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나오고 고용률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간단하게 주어졌잖아요. 1000만 명이라는 15세 인구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비경제 활동 인구 위에 뭘 쓸 수가 있냐면 경제 활동 인구 쓸 수가 있겠죠. 자, 경활은요. 1000만에서 200 빼니까 800이 될 것이 있고요. 얘는 800이 될 것이 있고요. 얘는 900이 될 겁니다. 자, 고용률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고용률을 바탕으로 취업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취업자는 70%니까 1000만에 70%가 700이 될 것이 있고요. 이 취가 될 겁니다. 7이 되겠죠. 600, 7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경활이 800이고 취업자가 700이니까 실업자는 100명이 될 것이 있고요. 얘는 200이 될 것이 있고요. 여기는 200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1번, 경활 인구는 2021년에 가장 많다 그랬는데 2021년에 800, 800, 900이잖아요. 이게 답이네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실업률은 2020년과 2021년 같다 그랬는데 얘와 얘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경우는 800분의 200과 그렇죠. 900분의 200이 같냐라고 묻는 말과 같으니까 틀렸다가 바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취업자 수는 2020년에 2021년 많다 그랬는데 2020년은 600이고요. 2020년 700입니다. 2021년이 더 많네요. 그 다음에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바로 1000만분의 800, 1000만분의 800, 1000만분의 90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과 19년의 경우가 둘 다 80%로 일치한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번, 실업자 수는요, 2020년에 실업자 수는 200명이 될 것이고요. 2010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명이 되겠죠. 네, 같다는 표 틀렸습니다. 이거 되게 쉽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문제가 관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60에서 달러가 일단은 국제 가격인데 10달러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S와 S 이동했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동하기 전과 후를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동 전의 경우는 자, 한번 색칠해 볼게요. 빨간색 이동 전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이동 전이라 한번 해본다면 그때 각국의 수입량은요. 일단 얘를 보셔야겠죠. 관세 부과 후를 보셔야 되니까. 네, 이 둘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입량은요. 80에서 120까지 40만 개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2번 공국선 이동 전 각국의 소비량은 130만 개라 했는데 여기가 소비량이 되겠죠. 그렇죠. 120만 개가 된다 맞으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 이동 후니까 이제 이동 후를 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요. 자, 이동 후는요. 이 공급과 이 관세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소비자에게는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공급 곡선 이동 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원래는요 공급 곡선 이동 전의 경우는
요 놈이니까 여기가 됐거든요. 여기가 소비자 행위가 됐습니다. 근데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량이 늘어날 뿐이지. 이 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수입량이 40만 개였거든요. 근데 이동하게 되면은 수입량이 70만 개로 늡니다. 50 빼기 120 빼기 50으로. 근데 수입량이 늘 뿐이지 소비자 잉여는요. 어차피 거래가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경우는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생산량을 20만 개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원래 생산량은요. 여기였죠. 그렇죠? 80개. 근데 여기서 50개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20만 개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30만 개 감소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관세 수입은요.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면적이 관세 수입이 될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공곡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관세 수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만 달러 증가했느냐가 될 것인데 10 곱하기 30이니까 300만 달러 증가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만 탄탄하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는 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일단 얘는요. 이제 1등 나오세요, 2등 나오세요 요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매 방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격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T년의 가격이 250만 원이라고 친다면 수량 한 개에 되고 뭐 간단하죠. T년의 경우는 자, 일단 이 가라는 놈은요. 400과 500 사이가 되고요. 600 사이가 되고요. 이 나라는 놈은요. 500과 300 사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T년의 가격이 25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최대 지불 용의는요. 바로 이 가격보다 높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년의 가격이 25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을병정무는요.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갑은 안 사겠죠. 왜냐면 갑의 경우는 250만 원보다 가격이 낮잖아요. 지불 용의가. 그러니까 200만 원만 주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250만 원이다? 그럼 안 사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을의 경우는 사겠죠. 30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250만 원이다? 살 겁니다. 그래서 수율량의 경우는 을병정무 4개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가가 430이래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가가 43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시장 균형 거래량이 3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1등 나오세요. 자, 일단 무가 1등이죠. 제일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2가 1등이죠. 얘가 가장 낮은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두 번째 350과 430이 나올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350이라는 최소 요구 금액과 430이라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사이에서 무엇이 결정이 되겠죠? 일단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근데 정확하게 잡아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거래량은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거든요. 왜냐면 자, C로 넘어가시면은요. 450과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균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인데 얘보다 왼쪽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지 오른쪽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뭐가 될 거냐면 최대 지불 용의가요. 최소 요구 금액보다 커야 돼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가 최소 요구 금액보다 커야지만 균형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역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최대 지불 용의가 최소 요구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균형이 같으면 나이스하겠죠. 같기 전까지만 결정된다고 해도 될 것이니까 일단은 병과 C는요. 450과 400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병은 400이 되고요. 얘는 450이 될 것이니까 밖으로 빠져 있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 얘는 거래가 결정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과 D까지 무와 E까지 해서 거래량은 2개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보시면 가격은요.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350초가 430 미만이다라고 문제 나왔다고 쳐볼게요.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왜냐면 잘 봐요. 일단은 가격이요 350에 430인데 예를 들어 제가 38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80이라고 한다면 가격 if 가격이 350보다 큰 38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최소 요구 금액은 450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D와 E가 공급을 하려고 이제 시장에 내보낼 겁니다. 그렇죠? 근데 380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병도 400을 주려고 그랬는데 380이다 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380이라고 본다면 공급량은 2개가 될 것인데 수요량은 3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380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380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만약 가격이 42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420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420이니까요. 병은 살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과 무만 살려고 그럴 겁니다. 2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0이라고 본다면 얘는 안 팔겠죠. 최소 요금액이 450이니까 2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가격은요 400보다는 커야 되고요 43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은번에서 균형 거래량은 2개가 될 것인데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가격은 400에서 430, 즉 다시 말해서 400초가 430 미만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 D번 보시면은요. 자, 나가 400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나가 400입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400원 초과 500만원 미만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값은요. 얘가 1등이죠. 그 T 플러스 1년의 경우 얘가 1등이죠. 2등이죠. 3등까지 되네요. 4등은 안 되죠. 을과 병 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400초과 500 미만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400초과 500만 미만이라고 본다면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450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네 셋은 나오고 얘네 셋도 나올 겁니다. 근데 500보다 크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얘도 팔 거거든요.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돼요. 400보다 작다라고 친다면 초과 수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00원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초과가 될 것이겠고요. 500원보다는 미만이 돼야 한다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이 디귿번은 그래도 문제가 가격을 구하라고 나오긴 했지만 깔끔하게 줬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니은번에서 가격을 구하라고 친다면 여러분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게 수능인가 9월 목표인가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1번 가와나 모두 450이라고 친다면 자,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많다 그랬는데 T년의 경우 시장 거래량이 몇 개죠? 야, 얘가 1등이죠. 2등이죠. 3등으로 넘어가시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니까 끝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0에서 450 사이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도 정확하게 가격을 구해본다라고 친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면 잘 보세요. 400보다 작다라고 치면은요 가격이 그렇죠? 400보다 작다라고 친다면 얘가 튀어나오거든요. 초과 수요가 나오겠죠. 근데 400보다 커야지만 얘가 안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격이 350초과 450 미만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틀렸죠. 왜냐면 400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350에서 400 사이가 된다라고 친다면은요. 예를 들어 38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380이라고 친다면 얘도 살려고 나올 거거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350보다는 커야 되고 작은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400보다도 커야 됩니다. 45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가의 경우는 거래량이 2개가 나오고요. 그렇죠. 거래량은 2개가 나오고요. 그때 이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격은 400초과 450 미만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2개가 나오고요.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보시면 얘가 1등이죠. 얘 2등이죠. 얘 3등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매칭이 되네요. 네.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3개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 될 거예요? 450초가 500 미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균형이거든요. 그렇죠? 매칭이 되는 게. 근데 요 전에서 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가격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 밖에서는 균형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어려운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1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제가? 6월 평가 때 말씀드렸죠. 얘는요.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그 근사치를 구하지 마시고요. 실질 GDP 증가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2018년도가 기준연도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G를 써보세요. 2018년도가 기준연도니까 100이 될 것이겠고요. 똑같죠, 둘이가 기준연도니까. 그 다음에 4% 증가해서 104가 될 것이겠고요. 2% 증가해서 106.xx가 될 것이겠고요. 1% 증가해서 107.xx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 GDP를 구해주시게 된다라고 친다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풀리게 됩니다. 1번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랬는데 보시면 물가는요 실지분의 명주잖아요. 일단은 2018년도의 경우가 GDP보다 100이죠. 자, 그러면 104분의 120이니까 100보다 크네요. 오케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정한데 106.xx죠.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물가는 감소하네요. 하락하네요. 그리고 여기도요 110과 107이니까 분모 증가, 분자 감소니까 얘는 오히려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말 틀렸습니다. 2번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되겠죠. 3번 2021년에 GDP 디플레이트 100% 작다 그랬는데 보시면 2021년 GDP 디플레이트 여기죠. 107.xx분의 110이니까 GDP 디플레이트 10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4번 명목 GDP 증가율은 2019년과 20년에 같다 그랬는데 19년의 경우는요 100에서 20 증가했으니까 20% 증가했고요 0% 증가했거든요. 같다만 틀렸죠. 개소리죠. 5번 GDP 디플레이터는 2019년, 2020년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는요 2019년의 경우는 104분의 1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의 경우는 106.xx분의 120이 나오게 되니까 분모는 증가했는데 분자가 일정하니까 얘가 더 크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 더 크다는 말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질을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군사치로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원화, 엔화의 가치가 변동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엔화 가치, 통화 가치 변동률이 나오게 되니까 1번부터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은요. 자, 일단 원화를 보시면 되겠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원달러 환율은요. 분모인 달러와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친다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겠죠. 근데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친다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 전년보다 하락하였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은 원달러 환율 하락,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2번 T년과 T 플러스 1년의 N달러 환율이 같다 그랬는데 엔화의 가치가요 2%에서 2%로 똑같이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율이 똑같을 뿐이지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T년보다 2% 증가했다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N달러 환율이 같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T년보다 2% NY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N달러 환율 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년에 일본인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라 했는데 보시면 T 플러스 1년에는요 NY의 가치가 올랐죠. NY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떨어진 달러를 살 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되겠죠. 간단한 거고요. 4번 우리나라의 T년에 T 플러스 2년 여기 있죠. T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이라고 했는데 원화 보시면은요. 보세요. 자, T년에 비해 T 플러스 1년에는 0%, T 플러스 2년이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자, 그럼 원화의 경우는 마이너스 1%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달러와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달러로 갚을 때 더 손실을 보겠죠. 증가했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T 플러스 1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 우리나라 대일 수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잘 봐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5번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가치로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개념 때 강조했죠. 가치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엔화의 가치가 더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 대비 엔화의 가치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바탕으로 원, 엔 환율을 유추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모인 엔화와 환율을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원화가 떨어졌지만 엔화 더 떨어졌거든요. 원, 엔 환율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 엔 환율은 떨어졌다가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원, 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수출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갔을 때 수출이 감소하고요.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출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 엔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수출이 감소한다. 감소하는 이유가 뭐다?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화 제품을 팔 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셔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산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건 뭐 쉽죠? 네, 일단은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현재 가격이 4만원일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니까 얘가 균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40이 되고요. 4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격 하한선은 6만원이 규제했다 했거든요. 여기가 얼마가 되죠? 6만원일 때 60과 20이니까 여기가 20이 되고요. 여기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을 2만원으로 규제했다고 친다면 여기가 되겠죠. 네,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1번 자 기억을 실시할 경우 시장 거래량은 20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시장 거래량은요 40에서 이거 기억이 뭐예요? 근데 잠깐만 지금 현재 기억 니은이 안 나와 있냐? 기억 니은을 제가 뺐네요. 자 일단 보시면 XZ 가격을 상한선으로 2만원으로 규제한다 했거든요. 얘가 이제 기억이 될 것이고요. 얘 니은 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될 것인데 기억의 경우는 기억을 실시할 경우 시장 거래량은 20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기억을 실시하면 여기서요. 여기로 감소하죠. 20개 감소한다 될 것이고요. 2번 기억을 실시할 경우 소비량이 20만원 증가한다 그랬는데 소비량이 원래 여기였죠. 여기서 여기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 대칭이니까 2 곱하기 20이니까 얘가 얘가 얼마 나오니? 2 곱하기 20, 40에 나누기 2하시면 20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얼마가 나오죠? 40 나옵니다. 그래서 40 증가 20 감소니까 20만원 증가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니은을 실시할 경우 초과 수량은 40개라 했는데 니은을 실시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40개가 된 것이겠고요. 4번 니은을 실시할 경우 판매 수입이 20만원 감소한다 했는데 보시면 니은을 실시한다라고 친다면 판매 수입은요 원래 여기가 되겠죠. 4 곱하기 40 그렇죠. 여기서 니은 실시하게 되면 여기가 될 겁니다. 6 곱하기 20 그래서 20만원 감소한다가 아니라 4 곱하기 40에서 6 곱하기 20으로 40만원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얘는 거꾸로죠. 그렇죠. 일단 얘가 기억의 경우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될 것이겠고 얘가 생산자가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 수익률 문제가 나왔는데 간단해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실질 수익률이라는 게 수익률 물가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있거든요. 2억을. 그렇죠? 돈 많네요. 2억. 네. 어쨌든 물가는 5% 상승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실질 수익률이라고 써보시면은요. 자, 4%에다 5% 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얘는 15%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것만 구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1번은요. 갑이 투자한 자산의 실질 가치, 이 실질 수익률 보시면 되겠죠. 하락하였다 그랬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5천 투자했고요. 여기 1억 투자했고요. 여기 2,500 투자했고요. 2,500 투자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얘 빼고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감소인데 얘네 둘만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2,500씩 투자했는데 한 놈은 25%씩 감소했는데 얘는 15% 감소, 15%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에서 더 크게 감소했잖아요. 둘이 퉁쳐봤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감소, 퉁쳐서 감소. 그래서 실질 가치는 하락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갑이 주식 투자를 얻은 여기죠. 실질 수익률은 제로라고 그랬는데 15%와 마이너스 25%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마이너스 5% 나올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2,500이니까요. 가중치가.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중치가 똑같이 2,500이 될 것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3번. 정기예금과 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둘 다 마이너스죠. 틀렸고요. 4번. 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한 총 금액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세 차익은요. 뭐가 가능하냐면 국채와 주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금 빼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투자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얘가 되겠죠. 네, 1억이 될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질 수익률의 개념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까요.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얘는요. 수요 견인이 아니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하나 봐주면 될 것 같고요. 2번 민간 소비를 증가시킨다. 정답이죠. 소득세율로 인하하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고 제 책에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3번 총 공급 곡선을 생산기술 향상이라 그러면 이동시킬 건데 어디 이동시키느냐? 우측 이동시킬 겁니다. 또 이제 이로운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4번 니은과 달리 디귿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했는데 니은이 재정정책이죠. 그렇죠. 디귿은 정책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생산 기술 향상을 꾀하는 것 뿐이지, 이건 어떠한 뭐 재정 정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번은 디귿과 달리 니은은 총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라고 했는데, 디귿은요, 생산 기술 향상이죠. 총 공급 증가고요. 니은은 총 수요 증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문제 남았네요. 네, 보시면 일단 16번이 문제가 틀렸어요. 네, 문제 잘못 나왔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여러분들 국제 수지 흑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행 들어가 보시고 뭐 통계청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수지라는 것은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 수지라는 것은 항상 다 더하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자체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경상 수지든 국제 수지든 흑자가 나오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었을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국제수 흑자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잘못 냈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평가원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교육청이다 보니까 남 국제수지 흑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네, 이거 뭐 개소리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국제수지는요 다 더하시면 제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아마 저기 뭐예요? 그 준비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흑자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냥.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자, 네, 경상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0억 달러 기록과 집계되었다. 그렇죠? 근데 서비스는 200억 달러 적자, 100억 달러 적자, 보는 3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상수 흑자가 600억인데 이 600억은요,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서비스 수지가 200억 달러 적자가 될 것이고요. 이전 수지가 마이너스 100억이 될 것이고요. 이게 300이 될 것이니까, 여기다 상품 수지 X가 될 겁니다.
다 더해보시면 600이 나오니까 얘도 600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경상수지 중에서 상품 수지가 600을 흑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얘부터 보시면은요, 가외화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제수지 흑자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수지가 흑자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흑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메커니즘이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외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전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각국의 화폐 가치라고 그랬는데요,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각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단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 하락이라는 말은 각국 통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산 상품의 수입에 무슨 요인이라고 했는데,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은 환율이 하락했단 말이잖아요. 이제 환율 하락하면 뭐라 그랬죠? 수출 감소, 수입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상품의 수입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은 맞네요. 네, 니은번. 자, 외화 수취액은 2021년, 2020년 많다 그랬는데 보시면 외화 수취액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수지라고 물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수취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지가 나와 있을 때 수취액을 물어봤다, 지급액을 물어봤다, 알 수가 없다가 돼요. 3번. 상품 거래를 통한 외화의 순유입액은 이 상품 수지죠. 600억 달러이다. 맞죠? 순유입액이 흑자라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600억이 된다는 거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된 항목은 수취한 외화에 비해 지급하기가 많다 그랬는데, 일단 해외 투자의 배당금이라는 게 본원이 될 거거든요. 300달러 흑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취한 외화에 비해 지급하기가 적다가 되겠죠. 거꾸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라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출제자분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17번 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쉬운 문제가 뒤에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일단은 자, A가 가게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했는데, 가게라고 친다면 가게에서 실물이 일로 가니까 가는 생산물이 아니라 실물의 흐름이 저쪽으로 가니까 생산 요소가 되겠죠. 니은번. B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라면 가게라고 친다면 가게니까 생산물이 일로 흐르 들어오겠죠. 가는 생산이 될 것, 생산물이 될 것이니까 서비스가 거래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3번. 가가 생산물 시장이면 노동은 기업, 개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노동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렇죠. 1번. 가가 생산 요소 시장이면 실물이 일로 가니까 가게와 기업이 돼서 기업의 경우가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얘도 간단한 문제인데 보시면, 자, 국내산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자, 수입 증가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외화의 수요 증가가 될 겁니다. 여기로 갈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국내 투자 여건의 악화로 미국 사람들이 국내 투자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외화 공급이 줄겠죠. 일로 갈 겁니다. 네, 답 1번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간단한 문제죠. 자,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통화정책이죠. 그렇죠?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맞으시면 됩니다. 제 고난도 백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재정 정책을 맞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준금리 인상이니까 확대 통화 정책이 아니라 긴축 통화 정책이라 맞으면 될 것 같고요. 2번. 실업률이 증가한다. 자, 제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죠? 실업률과 GDP는 반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확대 정책을 써야겠죠. 근데 가는 적자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축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가 긴축 정책이 될 것이니까 가를 선택하면 안 될 겁니다. 나를 선택해야겠죠. 오히려. 그렇죠? 확대를 선택해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말은 GDP 감소하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확대를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를 써야겠죠. 얘는 오히려 경기를 더 과열시킬 거니까요. 4번. 지준율 인하는 나와 같은 정책 기대할 수 있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확대가 될 것이니까 예산 편성. 그러니까 얘는 나와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지준율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통화 공급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답이고요. 5번.
가와나 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했는데 가는요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면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신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얘를 역수를 취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동자 수가 나왔으니까요. 역수를 취해서 단위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신다라고 친다면 보세요. 자, 일단은 단위 생산 가능성 그려볼게요. x고요. y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갑국의 경우는 4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일단 그린다라고 친다면 여기쯤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갑국이 될 것이겠고요. 을국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리게 된다면 5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갑국의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죠? 바로 1이 될 것이겠고요. 을국의 경우는 기울기가 2.5가 될 겁니다. 2분의 5.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갑국과 을국의 단위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렸으니까 갑하름은 y제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을국이 현재 어디에 비교기가 있다? y제에 비교기가 있다. 갑국의 경우는 x제에 비교기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단위인데 비교인을 구할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모두 교육 후 소비량이 x제 10개, y제 20개에 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갑국과 을국 모두 교육 후 소비량이 x제는 10개, y제 20개라고 그랬으니까 총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량이 몇 개예요? 자, 총량이 x제의 경우는 갑국과 을국 모두 10개씩 소비하니까 20개가 될 것이고요. y제의 경우는 20개에서 40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갑국과 을국 모두 교육 후 소비량의 경우는 20개와 40개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총량을 구했으니까 특화를 누가 했는지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갑국은 현재 여기에 특화했다면서요. 을국은 여기에 특화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 x제 20개라는 거 있죠. 얘는 누가 생산한 거죠? 바로 갑국이 생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이 x제 20개를 생산했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겠죠? 20이 돼야 될 겁니다. 20이 된다고 소리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노동자의 수는요. 여기다 노동자 수 곱하시면 개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80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80명이 될 것이겠고요. 을국의 경우는 보시면 자, 2분의 1이죠. 40개죠. 그럼 얘가 40개가 될 것이거든요. 40개를 특화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2분의 1 바탕 40개 만들었으니 곱하기 8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갑국과 을국 모두 노동자는 80명씩 투자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명씩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단위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얘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갑국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겠고 여기가 20개고 20개가 될 것이겠고요. 을국의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5분의 1 곱하기 80은 얼마인가요? 16이 나오고요. 여기 80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40이 되겠네요. 80이 나오니. 네,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갑국이 한 제화를 생산한다면 x제 최대 20개, y제 최대 40개라 했는데 x제 20, y제 20개가 될 겁니다. 틀렸고요. 2번. 을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울기가 2분의 5죠. 네, 2분의 5가 될 거예요. 5분의 2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3번. 교육 을국은 y제의 비교가 했죠. 그러니까 y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 될 것이고요. 4번. 투입된 노동자 수는 갑국과 을국이 모두 80명으로 일치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자, 교육비율이 2분의 3이라고 친다면 2대 3. 2대 3이라는 말은 뭐죠? 얘가 델타가 1.5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 응할 것이라 물었으니까 2분의 5와 1 사이에 1.5가 있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1.5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둘 다 참여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7월 학평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7월 중순쯤에요. 네, 일단은 EBS랑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고난도 백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백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